한칠레 FTA가 2004년 4월 1일 날 반려된 이후 현재까지 EU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중국 등과 16건 59개국과의 FTA가 발효되었고 지금 지속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FTA 활용의 단계별로 보면 2005년부터 09년까지 FTA가 도입된 시기라고 볼 수도 있고 2010년부터 2013년까지가 EU라든지 아니면 미국이라든지 터키라든지 이런 확대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베트남, 중미 5개국과의 FTA 체결 등으로 심화 시기라고 볼 수 있고 2020년부터는 좀 안착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칠레 FTA가 2004년에 이행이 됐지만은 실질적인 정책 연구는 1996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한 2년 거쳐서 98년 말에 공식 협의가 시작됐고 첫 FTA는 정말 난산에 난산을 거쳐서 협상 타결하고 이행까지 하는데 한 5, 6년 이상 시간이 이제 걸린 셈이고요. FTA가 우리나라 무역의 한 7, 80%를 커버하는 정도로 FTA 체제로 우리는 이제 완전히 들어섰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설령 WTO 체제가 부분적으로 문제가 생기더라도 FTA 체제를 구축을 해놨기 때문에 타격을 상대적으로 덜 받을 수 있는 이제 이런 기반을 만든 게 천만다행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수출 정대에 FTA는 분명히 기여를 합니다. 2004년도에 한칠레 FTA 이행했을 때 우리나라 수출이 한 2,500억 달러쯤 됐고요. 작년에 이제 5,400억 달러 됐거든요. 2.3배쯤 이 정도 이제 증가를 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26% 정도밖에 증가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FTA 효과가 있는 걸로 봐야 되는 거고. 2005년부터 이제 2020년 4월 달까지 기준으로 해서 보면 이제 15건이 이제 증가했고, 우리나라의 교육 비중 같은 경우도 2005년도에 2.6%에서 2020년 4월 달 기준으로 해보면 한 3.2%, 그리고 대세계 교육 순위 같은 경우도 보면 옛날에 12위였던 게 이제 8위까지 올랐고, 그다음에 수출 같은 경우도 동년 기준으로 했을 때 12위에서 6위까지 오른 것을 봐서는 상당히 FTA 효과가 좀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9년에 FTA 체결 국가가 6.2%였고 비체결 국가와는 마이너스 12.6%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해보면 FTA 체결 국가가 마이너스 7.0%인데 비교해서 FTA 체결 국가가 마이너스 19.8% 정도로 상당히 많이 폭이 상당히 더 벌어졌거든요. 그런 걸 봐서는 FTA가 우리의 안전판 역할을 수행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적 효과적인 측면에서 보면 가장 소비자 후생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보면 칠레산 키위라든지 포도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수입해가지고 먹으려고 그러면 가격이 좀 비쌌는데 요즘에는 그냥 쉽게 사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자동차 같은 경우도 보면 상당히 많이 EU산 자동차를 많이 쓰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게 경쟁을 통해서 하나의 기술을 고도화시키고 체질을 개선하는 그런 효과를 많이 가져간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세계화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또 글로벌 밸류 체인 편입에 FTA가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기업들의 해외 투자라든가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하는 이런 데에 있어서 FTA 기능 역할이 컸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거고요. 일단 무역 실적으로 본다면은 베트남이 가장 눈에 띄지 않을까. 전반적인 경제 효과는 한미 FTA가 제일 크게 나타났을 거예요. 무역 전가율이라든가 또 효과의 어떤 이 개선 비율 이런 걸로 본다면은 베트남이 단연 탑일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아쉬움 있는 FTA를 굳이 찾는다고 그러면 한중 FTA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중 FTA가 한미 수준 정도만 됐다고 그러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활발한 양국 간의 경제 활동이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개선 협상을 통해서 새로운 형태의 FTA로 거듭나게 되면은 효과가 이제 생길 수 있겠죠. 저희가 2012년에 설립됐는데 베트남 시장 위주로다가 좀 성장을 조금 빠르게 한 업체입니다. 베트남의 그 소득 수준이 한국에 비해서 굉장히 좀 낮은 편에 속하는데, 통관에 대한 세금 부분이 FTA 적용을 통해서 기존에 8% 정도였던 관세가 이제 0%대로 떨어져서 바이오 쪽에서는 굉장히 재정적인 부담을 좀 덜어주는 그런 계기가 돼서 저희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전년 대비 한 2배 정도씩의 성장을 이루었는데, 한 아세안 FTA 협정을 통해서 그 CO를 발급했던 그 타이밍과 어떻게 수치상으로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업 쪽에서는 일단 애로사항을 좀 꼽자면은, 현장에서는 이제 원산지 발급 이 업무가 가장 큰데, 관련된 제반 서류들을 협력 업체들을 통해서 정상적인 문선지를 검증하는 과정이 조금 필요한데, 작은 규모의 분들은 이 용어 자체가 조금 너무 생소하고 이런 업무 협력에 어려움이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사후 관리 부분, 다른 업무를 보면서 이것도 병행을 하고 타 부서에 조금 도움을 받으면서 이것들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은 이 관리하는 문서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길을 조금 약간 잃는 경우가 생겨서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무역 질서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FTA는 양자간 협정이기 때문에 두 나라가 파기하지 않는 한은 유지가 되기 때문에 FTA 체제에 대한 관심을 정책 당국이나 우리 기업들도 사실 더 가져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FTA는 소수 회원국 간의 합의로 체결이 되어지고 또 개선될 수 있는 여지도 많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이런 통상 환경에 적합한 무역 규범이나 협정 구조를 꾸준히 만들어 나가야 돼요. 기존에 있는 협정들도 업그레이드 협상을 꾸준히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디지털 무역에 대한 중요성이나 또 여기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이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체결한 무역협정 중에서는 전자상거래 관련돼서 가볍게 타치된 이런 규범들은 있지만은,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 무역에 관련되는 이런 내용들은 다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신규 챕터를 협정에 포함시키는 그런 논의들도 해야 될 것 같고요. 2017년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 GDP의 77%까지 FTA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한 2022년까지 90% 정도까지의 그 FTA 체계를 지금 목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FTA에 대해서는 추가 자유화 협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기업들한테 편의라든지 접근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기업들이 FTA를 활용을 좀 촉진하기 위해서 이행이라든지 아니면 내실화를 좀 기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 FTA는 무조건 필요하고 해당 체결 국가도 계속해서 늘어나는 게 조금 맞다고 보고요. 다만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건데, 저희가 수출을 거의 90% 이상 하는 업체다 보니까 이제 내수 시장이 안 좋았을 때는 저희가 수출을 하는 업체의 어떤 장점이 이게 부각이 됐고, 저희가 좀 어려운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었는데, 코로나라는 어떤 사태가 발생이 되면서 이게 또 저희의 약점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판단이 좀 섰고, 양면성이 있는 부분이라서 꾸준히 이해하고 확대해 나간다, 이런 쪽으로다가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그레이드 협상을 서둘러 해야 된다라는
글쎄,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상품 분야에 있어서 완전 철폐를 이제는 달성을 해야 되겠다.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런 정책 때문에 FDA 질서도 흔들리고 있는 게 사실인데, 어쨌든 FDA 체결국 간에는 새로운 관세는 절대 도입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이런 거를 명문화를 지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FTA를 할 만한 나라들은 이미 다 해놓은 상태지만, 그럼에도 보면은 지역적으로 보면은 FTA 사각지대가 있어요. 중동 지역은 여전히 FTA가 우리가 없는 상황이고, 또 중앙아시아, CIS 국가들, 아프리카, 이 국제적 사각지대를 없애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어려움을 한번 겪어보니까 주변에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과 기관 뭐 이런 컨설팅들이 굉장히 잘 구축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들을 모르시는 기업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소규모 업체들이 피부에 와닿게 그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플랫폼이 좀 있으면 좋겠고요. FTA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수출을 하는 활용률의 차이에서 있어서도 상당히 좀 지금 간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찾아가는 뭐 컨설팅이라든지 제도적인 홍보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